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를 시도하는 승객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했다는 영무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승객은 나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이후엔 영무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출고 3주도 안 된 경유차에서 기름이 새고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업체 측에선 엔진오일 교환 쿠폰 한 장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양재열 변호사님.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이 오른쪽 옆에 앉은 저분 처음 뵌 분이 앉아 계셔서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네, 첫 안녕하세요. 출연한 네, 잘 백성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가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너무 낯설어서 제가 네. 근데 뭐 검증은 된 분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방송사고는 내지 않았죠. 네. 아, 그러니까요. 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 한 주 딱 쉰 건데 열흘 됐어, 열흘. 한 주 쉬어가지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아니, 됐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예.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네, 사건 반장이 이미 마음 뜨셨죠? 나 내일도 나오잖아요. 아니, 저 다른 채널에선 자주 뵙는데. 진짜 그러지 마, 진짜. 알았어. 알겠습니다. 정말. 진짜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었네요. 빨리 시작합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오전 경기 성남 잔토로 타조가 차 사이로 막 가고 있습니다. 신고 1시간 만에 그래도 다행히 인근 공장 부지에서 얘가 잡혔는데 인근 생태 체험장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사람도 차도 타조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자, 베스트 댓글 봤더니 둘리는 어디 가고 또 치만 있어 하시던데. 자, 이 말 이해하시면 최소 30대 중반. 뭔 소리야 하면 MG. 백성문 변호사님 일부러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이재현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반 보면서 욕 좀 했더니 스트레스 풀리네요 하신 상계동 박시연님, 사반에서도 행복하고 유쾌한 소식을 듣는 날이 오기를 하신 최안나님, 흥해라 사반 I love you JTBC 하신 마수현님, 독거 중년이에요 사반 출연자 모두가 가족같이 느껴집니다 하신 배영아님, 저희 엄니 최열래 여사의 73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윤광철님. 자, 사진 보여주시죠. 우리 엄마 정경순 여사 항암 중이라 기력이 없다가도 사반 할 때만 되면 저렇게 앉아서 끝까지 보십니다.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하신 김미소님, 꼭 쾌차하시고요. 자, 김영빈님, 그리고 임태일님, 배승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750. 역시 안 나왔다 보니까 다 늦어. 나와요. 바로 딱. 뭔가 늦어 좀 박자가.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간 큰 소년들입니다.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학생들이 저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주차장 쪽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중 한 명 망설임 없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시야에서 사라지죠. 자, 차 뒷유리 안을 막 살피더니 주변을 또 휘휘 보고요. 확인하고 오토바이에 앉아서 부릉 시동 켜고 출발합니다. 자, 다른 일행들도 그 오토바이 뒤를 저렇게 쫓기 시작하죠. 오토바이가 그 뒤를 따라서 달려간 골목을 빠져나가서 사라집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네들 촉법 그리고 오토바이 절도입니다. 맞습니다. 중학생들이었고요. 지난 13일 오전입니다. 딱 봐도 앳돼 보이는 3명이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제보자가 다른 사람 차를 타고 동네를 돌면서 확인하다가 이들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쫓기는 와중에 접촉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제보자의 오토바이도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요. 이 전날에도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이런 거를 훔치다가 붙잡힌 적이 있었고 이 석방되자마자 곧장 또다시 절도를 벌인 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보자 오토바이 훔치기 전에 이미 한 대를 또 훔쳤습니다. 그래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전을 저렇게 벌였던 거고요. 모두가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를 훔쳤던 그 남학생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2명한테 우리 애가 협박을 받아서 벌인 절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해서 병원비 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도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훔친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애 다친 거 치료비 내라.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런 신박한 발상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저런 부모님들을 탓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제보자분이 충돌 사고로 인한 부분은 보험을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보험으로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리비만 한 430만 원 정도가 들었다라고 하고요. 저 키가 꽂혔을 때 그 키박스 부분을 또 버렸다네요. 그게 한 11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저 오토바이가 이 제보자분은 생계의 수단이고 이 자녀분들이 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가해자들도 연락이 제대로 안 닿는 가해자들도 있고 심지어 연락을 닿는데 그 키를 꽂아놓고 가셨으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도 있다라고 하고 이게 촉법소년이다 보니까 형사처벌을 못하더라도 이 경찰을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경찰도 여기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키를 꽂고 갔으니 너 책임이다. 너 책임이다. 이게 무슨...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괴뢰 입내까? 자, 중국으로 여행을 간 우리나라 유튜버가 충격적인 질문을 들었다는 건데요. 만나보시죠. 이거랑 네. 근데 이거가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회려? 계래? 계래라는 거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족입니까? 조선족은 할수 한국 주전자가 한국어라. 다른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인터뷰하셨으니까. 고저 남조선이 괴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거기 혼자 우시라요. 아니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이 면전에서 손님한테 괴뢰라고 하면 어떡해. 저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 만약에 괴뢰냐고 물어봤으면. 근데 저 유튜버가 북한 신의주원 국경을 맞댄 중국 반동을 방문했다가 있었던 일인데 저 고깃집입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아마도 저 그 서빙을 보는 여성분이 북한 출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더니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괴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쪽을 괴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 유튜브도 좀 너무 황당하니까 아까 괴뢰요? 이러고 되게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 괴뢰는 좀 너무하지 않냐? 하면서 좀 그랬더니 종업원도 좀 푹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따르면 이제 저러고 나서 쌩하고 혼자 고기 구워 먹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남조선 분이랑 대화를 하니까 뭐 유쾌하고 즐겁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원래 봉사 안 해준다고 했던 고기까지 구워줬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누리꾼의 반응은 저 괴뢰라는 단어 때문에 어이없다가 주류인데 이런 반응도 있네요. 저 종업원이 걱정된다. 아, 진짜.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사람에게 저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게 이렇게 알려지면 아이고. 혹시 저 종업원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넘어가죠. 고속도로 표지판이 뚝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날벼락을 맞으셨대요.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잘 달리고 있는데요. 저 앞에 표지판 보세요. 오, 꽝! 뚝꽝! 세상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라 마른 하늘의 표지판. 자, 운전자는 일단 침착하게 차를 세우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아이고, 양 변호사님. 아니 세상에 표지판이 저기 떨어진다는 게 상상이나 할 만한 일입니까? 저 사고는 지난 8일 이 블랙박스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일어난 거고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지금 구별이 안 가실 텐데 유리창이 아니라 엔진 덮개 위에 떨어졌던 겁니다. 조금 뒤에 떨어졌으면 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던 그렇구나. 상황인데 문제는 저 차가 2013년도에 나온 차랍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이 폐차를 해야 될 지경이라고 아이고야. 하네요. 수리비보다 차 가격이 더 낮다 보니까. 근데 이 도로공사 측에서 처음에 운전자 주장은 그래요. 아, 우리 그거 저 배상보험 안 들어있으니까 이 손해배상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 얘기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보험이 안 들어있는 건 그쪽 사정인 거고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손해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 아무튼 또 이후에 논란이 되고 나서 고속도로 공사 측에서 다시 입장을 밝힌 게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울려 퍼진 마음의 소리입니다. 자, 배달 음식 시켜 먹다가 이 기사님의 솔직한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건데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띵동, 민족의 배달 도착. 자, 문자 와서 확인했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네 이거. 자, 기사님한테 다른 데로 배달하셨어요 하고 통화를 했죠. 자, 집을 못 찾고 헤맨 그 기사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사장님 어디세요? 한 20분 된 것 같은데 배달 그거 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만 있는 사무라이 맞아요? 그 앞에 써져 있을 텐데.
여보세요? 네, 지금 4층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 앞에 저기 아파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짓더라고. 죄송해요. 여보세요? 지금 욕했어요? 아니요. 저기 누구 그냥 내가 저기 했는데 잘 못했어요. 야, 이거 지금 녹음돼 있거든요. 이거 미안해요. 내가 지금 집중을 못해가지고 해줘요. 나한테 화가 나는 거 지금. 저기 있잖아요. 내가 그냥 생각해. 잠깐만. 사장님. 고객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못해주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이거 하나도 못하는 나한테 화가 나서. 네, 아, 지난 마음의 소리. 24일에 서울 아. 강동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제보자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 오배달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좀 연륜이 있어 보여서 이해해주고 좀 천천히 설명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자꾸 내비게이션을 탓하면서 한 20분이 지나서야 음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저렇게 욕설을 했던 거죠. 제보자가 따지니까 다시 집으로 와서 해명을 했고요. 결국 배달한 음식 다시 가져가고 음식값도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배달 플랫폼에다가 항의를 했는데 상담원이 별다른 조치는 불가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배달 기사에게 경고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오 교수님, 뭐 안 보이는 데서야 나라님 욕도 한다지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양면성인데요. 뭐 사실 고객으로서는 배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렇게 전화를 해서 요구하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 배달 기사가 자기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것은 조금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그게 자기한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면전에서 미안하고 뭐 이렇게 변명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욕했어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걸 보게 되면 자기에게 욕을 했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경고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저분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평소에 이렇게 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이 화를 좀 자제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고 계시는 것이 서비스업이고 또 사실 그 문제를 제기했던 그 고객은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 이 자기가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 명심을 하시는 게 앞으로 저 일을 하시면서 자신의 정신 건강하고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다. 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꼭 이거 종료 버튼 누르세요. 지하철 부정승차를 시도하는 승객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했다는 영무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승객은 나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이후엔 영무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네, 사반 가족분인 영무원이 제보를 주셨는데요. 지난 1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50대 영무원인데 평소처럼 그 영무실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뭔가 문을 억지로 여는 듯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CCTV 영상을 먼저 확인을 했는데 그 3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 여성 승객이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수동 쪽문을 통해서 억지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걸 보고 바로 쫓아나간 겁니다. 그래서 카드 찍으셔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승객은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면서 급하다면서 영무원에게 자신의 카드까지 맡긴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던 게 그 화장실이 개찰구 바깥쪽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쪽 화장실을 가겠다고 해서 일단 들어가는 것까지 그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이 영무원은요. 어쨌든 카드를 맡겼으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 당연히 영무실로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무실에 왔습니까? 영무실에 왔으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진 않겠죠. 영무실로 오지 않고 화장실에 나와서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영무원 입장에서 딱 보면 이거 무임승차 하려는 거구나. 누가 봐도 무임승차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객이 카드를 맡기고 갔는데 만약에 이것도 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임승차를 맡기도 해야 되고 카드 돌려줘야 되니까 저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성 승객을 만나서
아니 지금 이거 무임승차니까 카드를 찍든지 예. 아니면 부과금을 내든지 일단 영무실로 가서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영무실로 갑시다. 오. 그랬는데 여성 승객은 이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영무실 올라가서 얘기합시다. 올라가지 않겠다. 신랑이는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성 승객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영무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1차니까 타라고 그러더라고 또. 그래갖고 여자고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방밖에 없더라고요. 그 가방을 낚아챘어요. 다른 또 여직원이 와야 될 것 같아갖고 이 여자니까 손을 못 대고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내려와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눈을 확 쑤신 거예요. 제 눈을. 실명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 순간적으로 너무 강하게 타격을 받아갖고 근데 또 그 각막이 아니고 그 공막 그 옆에 부분 흰자위를 이렇게 가격을 당하니까 와, 교수님 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무원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이 여성 고객을 이제 영무실로 데리러 가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 가게 되면 좀 입장이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안 간다 옥신각신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해당역 지하철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거두절미하고 그냥 타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니까 사실 이 영무원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니까 뭐 몸을 잡을 수도 없고 메고 있던 그 가방을 갖다 이렇게 잡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도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경찰에다 신고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이게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문제가 이제 되니까 이제 여자 영무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자 영무원을 갖다 불렀고 여직원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직원이 온 이후에도 계속 저렇게 삿대질을 하다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무원이 눈을 갖다가 찔렀는데 이게 약간 찔린 게 아니라 저 흰자위가 지금 뻘겋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질 정도의 어떤 실명의 어떤 위험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니까 흰자위, 즉 각막 바깥쪽 흰 부분을 저렇게 찔려가지고 뻘겋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공막에 상처를 갖다가 입었다 합니다. 자, 경찰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이 전가의 보도. 예. 나도 찔렸다. 나도 맞았다. 여성 승객이 갑자기 경찰한테는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코를 찔렀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여성의 주장인 거고 이 제보하신 영무원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길래 그거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면서 이 자기도 이렇게 손가락을 들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하필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코가 살짝 이렇게 닿았답니다. 그걸 코가 찔려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왔을 때 상황을 보니까 일단 영무원분은 또 많이 다치셨잖아요. 예. 경찰이 이제 그 상처 사진도 찍고 영무원실에 같이 가서 이 부과금 부과를 했답니다. 1,500원 지하철 요금인데 부과금 31배 46,500원을 냈어요. 결국에 안 낼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랬더니 저주를 낼 거다 이렇게 또 함담을 하고 여기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지금 영무원분이 이게 좀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부분이 본인이 피해자잖아요. 예. 근데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게 쌍방 폭행으로 입건을 했고 다행히 저 여성이 나 그 승무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왜 나를 불기소만 한다는 건지 저 여성은 처벌을 한다는 건지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여성이 영무원 내가 그 사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막 정말 호연지기를 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이런 저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자, 영무원분께서 제보를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그때 그 여자입니다. 네, 이 사건 보름 전에도 이미 무임승차로 적발된 적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 속에 여성 승객의 행동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개찰구 앞에서요, 가방을 뒤적뒤적하면서 뭘 찾는 척하더니 저 스펀지 소재로 된 저 게이트를 그냥 힘으로 밀고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저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영무원이 이거 목격하고 저 승객을 뒤쫓아갔습니다. 자. 부과금을 냈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죠. 영무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첫날 걸렸을 때도 부과금 끊을 때도 뭐 자기가 사업체를 5개 있대요.
사업체가 5개가 있는데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이러냐 그러면서 그 부가금 내고 가세요 그랬더니 카드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그래갖고 입금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통장에.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입금을 했는데 나가서 뭐 천벌을 받을 거라더니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사업체 5개 운영하시는 분이랍니다. 예. 진짜 참 정말 영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영무원분이 아까 조금 전에 저렇게 밀고 들어간 걸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무임승차하려는 거니까. 그래서 개찰구 와서 카드 찍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내 휴대전화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교통카드 기능도 없이 안 찍힌다 그랬더니 저 승객이 난데없이 나 갈 수 있게 책임져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이 영무원이 이거 부가금 내야 한다. 이렇게 승객한테 안내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무임승차한 거 영상을 보여달라. 영상이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줬더니 또 인정하더랍니다. 무임승차한 거를. 그때 나온 게 저 얘기입니다. 내가 사업체 5개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줄 아냐? 그래서 그럼 카드를 달라 그랬더니 카드는 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계좌이체 해라.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제 통장 내용을 딱 보였더니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저 승객이 전화를 막 하더니 지인 돈으로 또 여기서 똑같습니다. 1,500원에 31배. 이렇게 한 번에 46,500원씩 내고 타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 겨우 계좌이체 했다고 하는데 그걸 목격한 20대 한 목격자분의 얘기에 따르면 부가금 받아낼 때까지 1시간 동안 난동을 피웠고 영무실 안에서 아까 했던 그 삿대질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고 영무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천벌을 받을 거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1,500원 내면 될 걸 갖다가 지금 2번이나 걸려가지고 거진 한 10만 원을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여성이 한 얘기 중에서 맞는 건 하나 있어요. 사업체가 5개인지 15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지 않는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것에 재미를 붙여서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에서도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거기는 아예 경찰이 순찰을 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승차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승차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저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거기에는 딱 적발되면은 꼬리를 내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런 분들 같은 거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게 뭐 폭행도 하고 자기도 맞았다라고 쌍피를 주장하고 하는데 해결책은 저분이 많이 성하차하는 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 여성에 대해 가지고는 46,500원짜리 티켓을 갖다가 미리 끊어 놓으시면 그래서 아예 31배를 갖다 받는 것을 몇 번을 이어나가면 저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까. 저거는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출고 3주도 안 된 경유차에서 기름이 새고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업체 측에선 엔진오일 교환 쿠폰 한 장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새 차 운전하셨다가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다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 주차장에 딱 정차를 해가지고 이제 차에 내리니까 이제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기름 냄새가. 예. 그래서 우리 차일지는 생각을 못하고 어디가 누가 기름을 엎었나 이제 하고서 트렁크로 가서 짐을 꺼내는데 이제 발밑이 이제 촉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우리 차에서 기름이 샌다고 이제 뭐 불날까봐 지상으로 빨리 올려가지고 가서 조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 안 난 게 천만다행이죠, 진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제보자가 지난 6일에요. 그 카니발 경유 차량을 장기 렌트로 출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서 24일 사이에 아내랑 같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러면서 차를 가지고 공항까지 오갔습니다. 그래서 24일에 공항에서부터 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파트까지 이 차를 타고 도착을 했고요. 지하 주차장에다가 이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딘가에서 기름 냄새가 확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내 차에서 난다고는 미처 생각도 못하고 그때는 누가 기름을 어디다 엎어놨나 하고 둘러봤는데 발밑이 촉촉해지는 게 느껴졌다는 거죠. 옆을 살펴보니까 이 차량에서 기름이 콸콸 새서 바닥이 흥건했고요. 엔진룸에서는 심지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불이 날까 봐 덜컥 겁이 났기 때문에 제보자 부부가 차를 지상으로 올려다 놨고 이때가 밤 11시였는데 긴급 출동 서비스 불러서요. 이 차량을 서비스 센터로 입고했습니다. 이거는 누유 정도가 아니라 콸콸이네요, 진짜. 콸콸이네요, 예. 콸콸. 자, 그런데 이게 경유차였으니 그나마 좀 뭐 그렇지 휘발유 차량이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음. 근데 휘발유 차량이었으면 더 큰일이 날 뻔했던 이유가 뭐냐면 휘발유가 경유보다 발화점이 낮습니다. 그렇죠. 발화점이 낮으면 아무래도 불이 쉽게 붙겠죠. 그럼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도 싫은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전에 저 차량 뭐 경고등 같은 것도 전혀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점검을 받아봤더니 차량 자체 결함이 아니고 조립 불량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엔진에 연료가 들어가는 파이프 쪽 부품 조립이 느슨하게 됐다. 그러니까 꽉 조여야 되는데 헐겁게 조여서 기름이 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품도 교체해주지 않고 재장착해서 조립하고 세척 작업만 딱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 이거 혹시 부품 자체가 불량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불안하죠. 지금 기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콸콸콸 새는데. 근데 센터 측에서는 이거 헐겁게 꼽아놔서 그런 거니까 혹시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갈아주겠다. 이렇게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차는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었죠. 앞서 보신 것처럼 지하 주차장 그냥 바닥이 다 흥건하게 이렇게 기름칠이 돼 있어서 이걸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자, 제보자는 혹시 이것도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쿠폰으로 퉁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이 제보자와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대화 잠깐 들어보시죠. 다른 보상이라든가 뭐 현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우리 고객님 이제 자동차에 운행하시다 보면은 필요한 엔진을 교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요번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그 보상 차원에서 제가 그 엔진오일 교환 한번 해드릴 수 있는 거, 요거를 보상해드리면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사실 저게 이제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로 인한 그 소요 비용이 발생이 된다면 사실 원인 제공자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이 차량에서 기름이 새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새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오염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그 주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업체 불러서 청소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뭐 그쪽 직원이 와서 좀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통화 내용을 보셨듯이 실제로 그 부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줄 수 없다. 관리실에 얘기해라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재차 항의를 하니까 엔진 오일 뭐 교환할 수 있는 뭐 그런 쿠폰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직원이 한번 이 관리실을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조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사에 연락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더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갖다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고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광고 효과로 따지면 훨씬 손해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회사 측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뭐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직원분도 전화로는 그걸 못 느끼시는 건지 이 제보자분이 여기서 답답해가지고 내가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진짜 심각한 상황이니까 가서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아예 그걸 그냥 뭐 무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수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기름이 저렇게 새면요 그 뭐 공장지나 이런 데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잘 안 없어집니다. 지금도 뭐 이 청소하신 분들이 매일 물걸레로 닦고 있고요. 이 지하 주차장인데 기름이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예. 냄새가 위로 올라오고 있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른 입주민들한테도 민망한 상황이고 뭐 이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이 제보자분 저 차량을 아내분을 위해서 렌트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차가 저렇게 길에 펄펄 새는 걸 봤는데 저걸 탈 수가 있겠어요? 아유. 너 빨리 다른 차 바꿔와 그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근데 이 백 변호사님, 저희가 네. 이제 사건 반장 그 안에서 이 고민중개사 코너에서 한번 다뤘던 사건이기도 한데 또 워낙 카니발이 베스트셀러 카다 맞아요.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좀 있어요. 좀. 이거는 생각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제보자의 얘기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입니다.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8시쯤 받아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아이고야. 그럼 딱 한 5분 운전한 겁니다. 그리고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전화 앱으로 충돌 감지 알림, 도난 감지 알림이 뜬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내려가니까 그냥 30분,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서 접근할 수 없었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소방차가 접근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차량은 완전히 전소가 됐고요. 결국 폐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기아 측에서 와서 저 사고 현장에 방문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현장에 방문도 하지 않았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게 전소가 되면 저 차만 타나요? 주변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예, 옆에 네, 당연히 그렇죠. 다른 차량들 보험 접수부터 사고 뒤처리까지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 접수부터 다 제보자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뭐 차량 가격의 마지막 결제 내역 정도는 환불을 해줬는데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은 전혀 아직 환불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양 변호사님,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새 차 인수받고 5분 만에 그리고 30분 만에 전소가 됐다는 건데, 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지금은 손해를 주장하는 지금 고객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불탄 차에서 고객이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이 법제도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부실하다고 여러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급발진 인정 못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부분을 좀 지향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5분밖에 안 된 차를 고객이 뭐 일부러 불을 질렀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저렇게 타버렸다는 이유로 지금 고객이 지금 손을 다 뒤집어 쓰는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좀 뭐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8년 6월) 날씨 좋던 주말밤, 이 전북 군산 선착장 근처의 한 라이브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술을 마시고 음악을 즐기며 한창 흥이 오른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연기가 차오르고 불길이 번집니다. 이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대피하려고 해봐도 왜인지 문조차 열리질 않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라이브 카페의 진상 손님입니다. 자, 선착장 근처의 라이브 카페, 주민들이며 뱃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이용을 했겠습니까? 자, 심지어 주말 밤이었고 손님들도 가장 많을 시간에 갑자기 불길이 확. 자, 지금 시작해 보죠. 네, 이게 2018년 6월 17일 밤 9시 50분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시 장미동이 있습니다. 한 건물 1층에 그 라이브 카페가 입점을 해 있었는데요. 밤 10시쯤이면 한창 손님들이 많이 몰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 출입문 쪽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내부에는 무대도 있고요. 뭐 소파며 테이블 이런 집기들이 수십 개가 놓여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불이 굉장히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됐고요.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왜인지 출입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다행히도 무대 옆에 있는 비상구가 열려 있어서 이 좁은 틈으로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유독가스를 굉장히 많이 흡입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출입문도 안 열리고 비상구도 안 열리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기 자욱하죠. 소방이 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도 15대 왔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상자 중에 일부만 구급차를 타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이동을 못하잖아요, 병원으로. 예. 그래서 20여 명 가까이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차량을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시내버스 한 대가 이거 화재가 심상치 않은데라고 해서 손님들 다 일단 하차시키고 거기에 노선을 이탈해서 환자를 실어 나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0, 50대 남성 3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또 연기 흡입과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 또 50대 남성이 연이어 숨지면서 5명이 총 사망을 했고요.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3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 34명, 이게 대참사죠.
그런데 이제 목격자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왜 남성이 술집에 어떤 액체를 들고 와서 붓고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진술을 어허.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추적이 시작이 됐고 몇 시간 뒤에 지인의 권유로 자수 의사를 밝힌 이 남성은 다름 아닌 55살 먹은 이모 씨로 그 근처에서 뱃일을 하던 선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반경에 현장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지인 집에 있다가 이제 그 검거가 됐는데요. 이 씨 같은 경우는 범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옷도 불이 타가지고 배 등에 화상을 입었고 근처 선박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훔쳐서 갈아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우선 이 사람을 치료를 받게 하고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요. 이 방화범인 이 씨가 하는 얘기가 주점 안에 사람이 많은 것을 일단 확인을 하고 출입구에다가 휘발유를 부은 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 철저하게 많은 사람의 인명피해를 본인이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이것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이 화재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니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짓을 해요. 뭐 범행의 동기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외상값 시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외상값이 저 술집 주인에게 갚아야 했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10만 원인데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계산도 못하는 바보 취급을 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한 10여 년 전부터 저 카페에 드나들렸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주 왔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뭐 외상값도 좀 해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주 드나들었으니까. 그런데 단골은 단골인데 흔히 하는 말로 진상에 가까운 단골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언젠가부터는 뭐 술을 마시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영업도 방해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이 사람에게 술을 더 이상 안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좀 서로가 아니죠. 이 씨가 감정을 좀 좋지 않게 가지고 있었고 남은 이 외상값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외상값을 갚으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쌓였던 게 저렇게 많은 대량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내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백 변호사님. 네. 작정하고 불을 지른 것까지는 아까 들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짓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행동을 했는데 아까 라이브 카페 주인하고 외상값 때문에 시비가 붙었잖아요. 다음 날 오후 2시쯤에 한 어촌계 사무실에서 대걸레 이렇게 끼우는 알루미늄 그 봉 있죠. 예. 거기다 비닐봉지, 신문지 같은 걸 훔칩니다. 그것도 훔쳤어요. 그리고 예. 군산항에 정박해 있는 배에 침입해서 20리터짜리 휘발유도 훔칩니다. 그리고 라이브 클럽 건너편에서 이렇게 쭉 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이제 출입문 안쪽으로 휘발유를 붓고 밖에서 불붙은 신문지 등을 안에 던지면 안에 불이 나겠죠. 예. 이제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대걸레 알루미늄 봉으로 출입문 여닫이에 걸고 봉이 떨어지지 않게 비닐봉지로 2번이나 묶어서 문을 철저하게 봉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저 안에서 도저히 못 나오게 만든 거죠. 저희가 이 참사 유족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2018년 벌어진 이 정말 작정하고 사람들을 막 진짜 때로 그냥 화마에 살해하려고 했던 이자에 대한 신상도 당시에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우린 지금 이모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유족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이성기입니다. 50대. 자, 그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후유증도 있고. 네, 일단 저희 제작진이 연락이 닿은 그 사망자의 유족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주말 맞아서 그냥 친구들이랑 한잔하려고 주점 찾았다가 저렇게 변을 당한 거였다라고 했고요. 그 당시에 피해자의 아내도 함께 있었는데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후유증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사망자 중에는 유명인도 있었습니다. KBS 공채 코미디언이죠. 김태우 씨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인근에서 자선 골프 대회 행사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정 소화하고 동료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랑 유족들은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가족을 잃은 고통을 호소했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심리치료 받고 있다, 수면제 먹어야 잠을 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자, 양 변호사님. 이성기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일단 방화치사상죄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게 불을 질러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면요. 이 살인죄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처벌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결과를 보세요.
34명이나 되는 분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고 사실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피했는데 반성도 안 했고요. 뭐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 같은 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형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됐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서 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지만 이 가석방 없는 그런 종신형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지적까지 재판부가 굳이 할 정도로 참혹한 사건이었던 거죠. 교수님, 도대체 201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런 짓을 하고도 신상 공개가 안 됐던 걸까요? 이성기. 글쎄요. 지금 이제 이 시 같은 경우는 군산 그쪽에 계야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쪽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보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사건이 발생되기 9년 전인 바로 2009년부터 이 씨 같은 경우는 뇌전증, 외상성 경막하 출혈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신병으로 치료를 갖다가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술을 갖다가 계속 먹는 바람에 이 어떤 그 시공간에 대한 어떤 진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고 인지력, 뭐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즉 소위 얘기해서 정신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말짱했는데 저 사람이 술을 먹고 난 뒤에 훨씬 상태가 좋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이게 일반인들도 저 사람의 어떤 그 범죄라든가 사고를 저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 현행법상에서는 저러한 것에 대해서 뭐 사전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4명이나 어떻게 보면은 불특정 다수의 그 어떤 생명 또는 신체를 갖다가 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요. 또 얼굴이라든가 또는 뭐 신상 공개도 안 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참, 불을 질러놓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근 인간입니다. 자, 일단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태국의 한 피부과입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 한 명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도망치죠. 그리고 동시에 차 한 대가 병원을 뒤집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직원, 그대로 차와 벽 사이에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는데요. 웬 차 한 대가 병원 유리문을 부수고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이 병원을 풍비박산 내놓고 또 사람까지 친 운전자는 이 차에 갇혀서 허둥거립니다. 그리고 차에 친 직원, 일단 다행히도 제 발로 걸어 나오는데 몸 곳곳에 유리 파편이 박혔고요. 사고 충격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아유, 왜 저랬대요, 왜? 자,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대낮부터 잔뜩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더 괘씸한 건요. 손해배상은커녕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피해 직원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5살 된 꼬마아이가 펄쩍펄쩍 뛰어서 불안해. 나옵니다. 그리고 납작 수그리고 앉아서 왠지 차가 올 콧노리를 것 하죠. 그런데 때마침 차가 왔어, 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안 돼. 이 차는 멈추질 않았고요. 아이는 그대로 어떡해. 그 아래 깔리고 말았습니다. 차체가 높은 탓에 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가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운전자도 없어.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차를 어디 갔어? 멈춰 세웠고요. 어디 갔어? 동네 주민들도 달려나와서 차 아래를 살폈습니다. 어디 갔어? 그런데 차 옆으로 아이가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심지어 눈으로 보이는 상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천만다행히도 이 아이가요.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놀라서 울음을 멈추질 않았다고 혹시 합니다. 마술한 거 아니에요? 차체 밑으로 이렇게 딱. 그러게요. 경찰은 세상에. 아이를 방치한 부모와 이 부주의한 운전자 모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높은 강둑 아래 한 여성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왜 따라 달리면서 구명조끼를 던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사다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성도 같이 붙잡아 보는데 거센 물살에 결국 아이고 내가 안 돼, 너 한도 못하고 쳤어. 네, 또 떠내려가고 맙니다. 어떻게 해? 이번엔 구명 환도 던졌습니다.
네, 여성이 다행히 잘 잡아서 몸에 끼워봤지만 아이고 이번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헬기까지 동원됐는데요. 구조대원이 줄에 매달려 강으로 내려왔고 떠내려가는 세상에. 여성의 손을 딱 놓쳤어. 잡으려다 또 아유. 놓치고 맙니다. 놓쳤어요. 아이고 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은 여성 쪽으로 헤엄을 쳤고요. 이내 와. 여성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야, 세상에. 수십 명의 경찰과 구조대원들의 이 40여 분간의 사투 끝에 여성을 구조한 건데요. 여성은 천만다행히 저체온증 외에는 무사했습니다. 예,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2살밖에 안 된 작디 작은 아이가 인형 뽑기 방향키를 요리조리 움직여 봅니다. 작은 키 때문에 인형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신중하게 버튼을 탁 누릅니다. 하지만 역시나 실패. 저게 쉽게 뽑힐 리가 없겠죠. 저 어른들도 쉽지 않잖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네, 아이는 다시 야무지게 동전을 밀어넣습니다. 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네, 놓고 섬세하게 네, 또 방향키를 움직입니다. 안 보여요. 심지어 안 제대로 보여, 보지도 안 보여. 않아. 노룩이야. 네, 툭 방향을 잡더니 버튼을 꾹 누르는데요. 설마? 곰머리가 딱 걸려 올라옵니다. 네, 이 아이는 두 주먹을 불 끈지고 네, 된 거예요, 덩실덩실 기뻐합니다. 저거 건졌어. 네, 평소 인형 뽑기를 즐겨왔다는데요. 물론 실패했은 맛도 맞지만 인생 2년차 만에 고수의 경지에 와, 다는 나왔어. 모습을 뽑았어. 보여준 겁니다. 이야.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 고수가 여기 숨어 있었다. 백날에도 안 되던데 비법 좀 전수해달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선수네, 선수야. 하리보 스타렉스다. 엄청 맛있고 말랑말랑하지롱. 레몬 맛과 사과 맛이 합쳐오면 완전 맛있어. 우와, 내 스타렉스. 이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감기 엔? 한코리아 감기 엔? 한코리아 감기 엔? 한코리아 감기 없는 코리아 한코리아 모두의 감기약 판콜. 판코리아.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